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네, 지난 5월 출범해서 6개월 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인 만큼 6개월보다는 과거 5년간의 정권과 함께 새 정부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체부 전체 사업 대비 장애인 대상 사업을 사업수와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대상 사업을 세부 사업 단위로 비교해 보면 2017년 17개 사업 5,526억 원에서 2022년 24개 사업 1조 1,386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이를 문체부 전체 예산과 비교해 보면 5년간 10.2에서 16.1로 6% 증가, 수치상으로 보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를 문체부 실국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5년 평균적으로 문화예술정책실이 약 77%의 그 장애인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콘텐츠 정책국 약 9%, 체육국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가율로 보면 문화예술 정책실이 1.8, 그리고 체육국 7.2가 증가했습니다. 문체부의 장애인 대상 사업의 예산 증가에는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는 세부 사업 단위였는데, 아시다시피 하나 세부 사업에 여러 가지 내역 사업과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증가폭이 큰 체육국 사업 중에 예를 들었을 때 스포츠 산업 혁신 기반 조성 R&D 사업, 그 세부 사업 단위 예산은 2021년 기준 77억 3,300만 원이지만 그중 실질적인 장애 예산은 4개 내역 사업에 39억 5천만 원, 절반 수준이고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로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질적 장애 관련 해당 사업 내역 사업과 내내역 사업 단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부 사업 단위일 때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2017년 세부 사업 기준 5,526억 원이었지만 예산이 내역 사업 기준으로 보면 812억 원으로 약 7분의 1 수준입니다. 2022년 세부 사업 기준 1조 1,386억 원 6억 원에서 내역 사업 기준은 1,307억 원으로 1조 원이나 줄어든 약 9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증가액도 세부 사업 기준일 땐 5,79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역 사업 기준일 때는 496억 원으로 그 차가 아주 큽니다. 이 전체 문체부 예산의 증가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시고, 아까 우리 장관님 인사 말씀에서도 장애인에게 편하면 모두에게 편한, 그리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예술 문화예술 환경이 된다라고 하셨듯이 이런 내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춘추관 첫 전시전도 장애예술인 작품전을 여는 등 그 정책에 남다른 관심이 대통령께서도 있고요. 장애계에서도 그만큼 기대가 큽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도 문화체육 환경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국공립 공연장 장애 문화예술 할당제나 또 창작 활동 지원, 그다음에 다양한 약속들을 국정과제에도 넣으셨습니다. 이 많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께서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또 예산 확보가 그 뒤따라야 될 텐데요. 장관님의 노력이 아주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예산은 또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미디어 분야나 또 배리어 프리 관광 분야처럼 중요하지만 아직 관심이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고르게 예산 확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 장애 예술인과 전문 체육인 당사자들의 활동 지원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사업이나 또 그 전문 예술이나 체육인이 아닌 생활예술,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예술과 문화예술, 체육, 그리고 관광을 향유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등 다양한 문체부의 사업들이 다각도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장관님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감사 전까지 문체부 소관 사업 가운데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확대
쉽게 개편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음으로 공공기관 보수체계와 복리후생 항목 차이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관의 역할과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와 복리후생 항목 차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 소관기관의 인건비 항목을 보면 기본급에 더해서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또 성과 상여금 등 4가지 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기관에 따라 실적 수당이 없거나 성과 상여금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32개 기관 가운데 7곳이 4가지 수당 항목의 가운데서 3가지 항목만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받는 복리후생 전체 항목이 총 12개인데 32개 기관의 평균은 5.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한국관광공사가 가장 많은 11개 항목을 받고 있고요. 10개 항목을 받는 기관이 그랜드코리아 레저,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3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단 2개 항목만 받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규모에 따른 금액 차는 있더라도 작은 규모의 기관이라고 해서 인건비와 복리후생의 항목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기관이라고 해서 항목이 많은 것을 혜택으로 당연시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고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복리후생이 과다하게 된 것은 삭감을 하고 세금을 아껴 쓰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보충질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미리 고지해둔 대로 했기 때문에요. 예. 네. 김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